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음과 상황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간 되도록이면 한 달간 나온 책 중에서 저희 패널들 눈에 띈 책,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눔직한 새로운 책들을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좀 추천할 만한 책 어떤 거 들고 나오셨을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예, 저는 그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라는 책을 이렇게 골라왔는데요. 와, 이거 엄청난 책인 그런,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런 이해 당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께 나온 책을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앞광고가 또 하기 있나요? 고직한 김정희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이범진 정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크게 박아져 있는 책을 거의 기억에 남네요. 이런 책이 있나 싶을 아, 정도로. 그러니까요.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인터뷰하고 제가 페이북에는 썼지만 제가 지승호도 아니고 이름을 표지에다가 인터뷰한. 오리아나 팔라치 약간 얼마나 수고하셨을지. 네. 사실 여기 관계자가 있어서 묻어가려고 골랐고요. 이거 하시면 근데 이렇게 인쇄 받나요? 인쇄 받았어요. 네. 정말요? 받았어요? 왜냐면 그 출판사가 인클링즈 네. 옥명호 전 복상 편집장님이 세운 출판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이름 넣는 것도 사실 그냥 날개에다 넣어줘도 되는 건데 네. 굳이 표지에다 넣으시겠다고 제가 그래서 이거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네. 아무튼 뭔가 따뜻한 배려다. 네, 따뜻한 네. 배려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이걸 하시면은 범님에게 약간의 인쇄가 간다는 거를 네. 네.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입니다. 보통 이제 그 인터뷰 이렇게 한 사람 이름 들어가면 역금으로 보통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게 부제를 보면 좀 이야기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가 나오는데 어느 조울증 가족이 정신질환과 동행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담기는데 보면 이제 앞부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이제 고직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복음주의권 한국 복음주의권에서 좀 그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좀 아실만한 이제 선교사시기도 한데 저기 사랑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 시절에 좀 많이 관여를 하셨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아주 오래전 복상에 또 함께 하셨던 이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보면 글을 찾아보면 그때 이제 복상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IVF 총무에서 이제 잘려야 했던 약간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예. 막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IBF 총무와 복상 어떤 거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복상 선택하셨는데 예. 그때는 이제 사회 담론을 이제 끌어오는 이제 기독교 잡지라는 게 더 이렇게 힘들었던 그때 90년대니까 네네. 더 힘들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시는 그런 인터뷰를 아마 인터넷에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복상 97년도에 나온 가오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내용도 봤었고 그런데 저라면 아주 흔쾌하게 IBF 총무로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표 간사도 하시고 네. IVF에서 네. 되게 이제 그 서울 지역 대표 간사군요. 서울 지역 대표 간사도 하시고 되게 이제 선교 이런 거 학원 선교 이런 쪽에 좀 많이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청년들을 선교 이런 쪽에 그런 분이신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는 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고직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미 고등학생 시절에 노이로제와 불면증으로 3년간 정신병원을 오가곤 했지요. 아내 가로 열고 이제 김정희 이분도 이제 교육가로 이렇게 좀
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오래 하셨고 그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그 사랑의 교회 그 장애인 사역부 그러니까 사랑부가 만들어지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시고 그쪽에서 또 이제 그 섬기기도 하셨던 약간 이제 그런 경력 이력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대학교 2학년 때 1년간 휴학을 했는데 다름 아닌 우울증으로 인해 학교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때 아내는 과도하게 팽창된 자존감이 특징인 조증보다는 경도한 약한 경조증 상태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누었고 우린 그냥 영락 없이 사이코 커플이네 하고 한바탕 웃으며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좀 쭉 시작을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이 발병해가지고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고 또 그로부터 7, 8년 후에 이제 둘째가 대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이 나타나서 이제 두 아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죠 두 분 다. 그 두 아들이 이제 모두 그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한 그 숫자가 거의 한 17번 정도 되는데 그때 동안 이제 굉장히 뭐 지옥을 오가는 경험이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뭐 우리는 모두 합쳐 지옥을 10번 정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찌됐든 정신과적으로 이제 그 두 아들 때문에 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분도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셨으니까 뭐 이게 유전된 게 아닌가 하면서 여러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부모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30년 동안 어찌됐든 그런 고민들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그 이쪽 정신적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정신적 정서적 약자라고 하는데 뭐 이들을 케어하는 일들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이 두 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뭐 이래저래 그 삶을 꾸려가는 이야기 뭐 그런 걸 이제 나누고 계신데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인터뷰로 이제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어떤 이제 거창한 담론을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깊이 있게 파고든다기보다는 현실에 좀 발을 딛고 있는 이야기라고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 교회에서는 뭐 조울증이나 조현증이나 조현병이나 뭐 정신질환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귀신 들림과 엮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그런 편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넘어서서 좀 건강한 상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거를 좀 이 오랫동안 그 청년 선교 활동을 하셨던 이제 그 분과 이제 또 그분의 아내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봄으로써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그 책이 되겠고요. 여기서 뭐 그 네이버 밴드로 뭐 관련된 이제 정신질환 관련된 책들도 좀 읽어 나가고 이제 그 정신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혹은 이제 정신질환자들과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결돼 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계세요. 뭐 상담도 하시고 뭐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기록들도 좀 이제 만나볼 수 있고 그 맨 뒤에는 이제 브로그로 뭐 조은의 마음 약국 독서밴드에서 읽은 책들 해가지고 뭐 관련해서 좀 살펴볼 책들도 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이야기인데 좀 뭐 시시하기도 하고 좀 잘 이야기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주제의 책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부모의 관점에서 쓰기도 했고 또 같이 그 마음 아파하면서 좀 그 연대하고 뭐 동행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여러모로 좀 살펴보면 일단 좋은 책이다. 또 그 인터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말로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좀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진득하게 좀 집중해서 보셔도 되고 또 이런 인터뷰가 사실 여러 차례 이제 만나가지고 이어진 그 인터뷰 내용을 이제 엮은 것인데 여기 보면 뭐 6차례 정도 이렇게 만났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약간 겹치는 내용도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이제 또 리마인드가 되기도 해서 좀 그 아무튼 한번 쓱 보며 봐도 좀 어느 정도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교회에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가겠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굳이 막 엄청 꼼꼼하게 안 읽더라도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이런 류 관련해서 뭐 권해드릴 만한 어떤 입문서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아무튼 약간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계좌 이체하겠습니다. 제가 한다고요? 계좌에 네, 그 인터뷰를 한 6, 7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는 한 2년 뒤에 했어요. 한 1년 8개월 뒤에. 그건 이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책 출판이 조금 늦어지면서 그러면 최신 이야기들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뵙자고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랑 그 전 인터뷰는 한 최소 1년 반 정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조금 긴장했어요. 포기하셨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느 좀 느슨한 공동체를 계속 매주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좀 정신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메시지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분들은 그걸 터미널 처치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교회를 하기보다는 건강한 교회로 돌려보내거나 혹은 이제 스스로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그런 컨셉으로 이제 중간 단계로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걸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렇네요. 그 맞아요. 모임을 꾸려간다는 듣기만 게. 해도 힘들어요. 진짜 듣기만 해도 맞아요. 힘드네요. 그리고 여름마다 수련회도 해요. 와. 근데 그 수련회를 오려고 뭐 10년 안팎으로 자기 방도 안 나왔던 사람이 수련회 가야 된다고 오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뭐 꽤 있었고, 그런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쳤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서 1년 반 지나서 이제 뵙자고 했을 때 조금 긴장을 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잘 하고 계셨고 제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격려를 받았어요. 저도 이런 공동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모여도 망가지는 게 공동체인데 이분들이 이제 뚝심을 갖고 끝까지 가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한 수련회 끝난 지 한두 달 정도 후였는데 수련회 잘 했다고 뭐 수십 명 이제 근처 이제 숙소 이제 잡아서, 근데 같이 머물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당사자가 있으면 가족이 함께 와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련회 참가하려고 뭐 호텔이든 모텔이든 잡고 가족이랑 또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 방에서 문도 안 열었던 분도 계신데 이제 뭐 이런 줌 모임 통해서 이제 교제를 쌓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함을 갖고 자기 방문 턱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저는 뭐 인터뷰하면서 많이 배웠고 좀 주변 사람들 많이 이해하게 됐고, 뭐 정서적 정신적 약자를 품는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그 인터뷰했던 고직한 김정희 선생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다른 책들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책들도 같이 해서 보면 아마 이제 조금 완전한 형태의 이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 닫는 글을 이제 범님이 쓰셨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거는 이거예요. 이 인터뷰는 본업과 별개로 개인 휴가를 내어 진행했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내어준 사랑하는 가족 화영 상원 수원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수상소감처럼 네. 내가 다 쓴 것처럼 그러니까요. 청룡영화상 받으셨네요. 약간 민망하긴 한데. 예. 그 여기 핵심되는 이제 음. 그 여기 닫는 글에 나와 있는 부분 한 세 문단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정리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자를 품는 교회는 가능한가? 그리고 결국 이것은 교회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저를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품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도 참으로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인터뷰를 통해 듣는 현실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고상한 교회 이미지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과 현실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발버둥 쳐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본디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품어야 하는 모임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책에서 그 역동적인 태동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를 이어가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사실을 꼭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결코 주제를 가벼이 여겨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당사자로 수십 년을 정신적 정서적 약자의 보호자로 살아온 이들이 그 육중한 아픔의 무게를 뚫고 터뜨리는 웃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회복력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범님의 말인데 제가 아, 네. 말을 했네요. 예, 네. 아무튼 예. 아, 근데, 수상소감처럼. 근데 너무 좋네요. 음. 이게 사실은 진짜 그런 이게 어떤 종류의 약자든지 약자의 아주 근본적인 그 비극이 뭐냐면 그분들이 사실 말을 할 수 없다는 건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로 심한 육체적인 뭐 장애도 사실은 말을 할 수 없는 게 되고 정신적인 것도 약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자가 되면 사실 수치심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어쨌든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발언권이 있으신 어쨌든 분이 그거를 그 당사자로서 또 가족으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저희가 사실 그 소리를 듣는 거라 너무 너무 소중한 기록이다. 제가 지금 듣기만 했고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왜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한테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김연아가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드렸던 가장 어리석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무슨 생각하셨냐. 무슨 생각으로 버텼냐였는데 사실 그분들은 사건이 터지면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빨리 이거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길 바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게 다지 뭘 생각할 겨를도 없고 어떻게든 뭔가 빠져나가려고 그냥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주변에서 좀 알면 알아볼 수라도 있으면 좀 손을 건넬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뭐 꼭꼭 숨어 계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뭐 지식이 없기도 하고 개념이 없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통의 소리에 조금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보통 그 자식들이 막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하는 걸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이분들이 하는 말은 차라리 잘못된 상식이라도 와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오히려 힘이 됐지 그냥 그 문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만났을 때 전혀 아들 얘기도 안 꺼내고 전혀 그냥 그런 아무도 안 묻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좀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처럼 보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저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힘들 때는 사람의 신앙이 좀 약간 단순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긴 해서 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여지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곳저곳에. 사실 뭐 완전히 100% 다 동의가 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세대 차이도 있고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이런 쪽 관련된 뭐 일반 서적들 좀 이것저것 읽다 보면 좀 거기서 받아들인 지식하고 좀 약간 충돌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가족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게 진짜 현실이긴 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진짜 교회가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약간 사이드인데
네, 남경필 지사가 뭐 요즘에 자기 그 마약 중독 관련해서 막 교회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언론에도 얘기하시고 이제 정치는 그만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도 거기서도 이제 교회 역할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정말 교회가 아니면 어, 어디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도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지를 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더 교회에서 얘기를 못할 사실 상황이 더 많고 아마 이 여기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여기 주인공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참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고 한 것 같아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디 뭐 사인본 한 2권 경품 걸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뭐 댓글이든 쪽지든 주시면 네. 2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2분 추첨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강림의 눈에 띈 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의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